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왓썹 제이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과 호주 간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나라도 다르고 법도 다르다 보니까 이 간호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 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한번 제가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크게 한번 7가지로 나눠봤어요. 그 7가지가 무엇이냐, 일단은 국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리고 전임 간호제, 그리고 호주의 그 환자 수, 간호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정시 퇴근, 오버타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페이에 관련해서 이제 임금에 대해서 이제 상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휴가 관련해서 이렇게 총 7가지로 나눠봤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시. 한국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국시라는 걸 보고 그 국시를 통해서 패스 유무가 갈린 다음에 라이센스가 나오죠. 이게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국처럼 이 NCLEX라는 이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합격해야만 이제 간호 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주는 자국민일 경우에는 그냥 대학 정규 과정 거치고 숙제만 잘 내서 어느 정도 점수만 이제 50%만 통과하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아프라라고 하는 간호협회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하게 되면 간호사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따로 뭐 예전에는 이제 종이 형태의 라이센스가 이제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요즘에 이제 그 비용조차 아끼려고 그 제도는 없어지고 그냥 매년 5월에 리뉴얼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간호사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시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말고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공부만 하고 머리만 있으면 다 이제 대학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국제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이 아프라에 영어 점수를 제출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제출을 해야지만 이제 간호사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단 이 국시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 호주는 전임 간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국도 이렇게 전임 간호제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인터넷으로. 하지만 이제 이 전임 간호제로 바꾸려면 일단 일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호주는 디플로마 과정이든 바첼러 과정이든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주의 실습 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환자들을 어떻게 샤워를 시키고 어떻게 개인 위생 관리를 하며, 그리고 기저귀를 이제 패드라고 하는데 그 패드를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피딩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타스크로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심지어 이 샤워는 뭐 15분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진짜 스페시픽하게 정해서 가르칠 정도로 이 샤워 개인 위생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기본적인 타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국에서 호주로 간호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뭐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주로 간호 이민을 와서 첫 실습을 하고 충격을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디서 충격을 받느냐, 이 환자들 발개 벗은 상태로 샤워를 시키고 이제 뭐 요실금 있는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환자분들, 진짜 똥으로 다 뒤덮인 환자분들 닦고 샤워시키고 기저귀 갈고 하는 거를 좀 충격을 받고 그거를 이제 견뎌내시지 못하고 난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임 간호제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이 국시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이 호주 간호를 이민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 이 점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호주 오셨을 때 충격받는 일 없으시도록, 저도 처음에 이제 저는 호주에서 한국에서 간호사를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이게 충격을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제 부모도 제가 제 손으로 샤워시켜 본 적이 없는데 노메 나라에 와서 노메 나라 사람들 이제 똥으로 뒤덮인 몸 샤워시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제 직업이기 때문에 적응이 돼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샤워시키는 거에 관해서는 이 에이지드 케어 퍼실리티에서는 이 샤워시키는 건 AIN이 합니다. RN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경우엔 무조건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에이지드 케어 퍼실리티에 가서 일을 하려는 간호사들이 몇몇 있긴 해요. 이 샤워시키는 게 싫어서. 자, 그 다음은 이 한국 간호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간호사 한 명당 이 돌보는 환자의 수.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한국에서 간호사 한 명당 몇 명의 환자들을 돌보는지. 하지만 대충 알고 있기로는 정말 많은 수의 환자들을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호주에서는 이 환자 수,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돌보는 그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제 데이 시프트, 그러니까 아침하고 오후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에서 5명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정말 환자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 경우에는 이제 1인당 3명을 돌보기까지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정말 이 높은 계층에 있는 디렉터 오브 너싱 뭐 이런 빅보스들한테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엑스트라로 스타프들을 더, 간호사를 더 보충받을 수 있고, 이 밤에는 이제 보통 이제 1인당 4명이기 때문에 간호사 2명이서 환자 8명 혹은 9명을 돌보고, 이제 밤 근무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2명이서 15명, 최대 16명까지 이렇게 8명 돌보는 식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간호사 한 명당 돌봐야 되는 환자 수가 많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어떤 컴플레인 폼을 써서 유니온에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니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뭐 잘못된 점에 관해서 이제 제기를 하고 고쳐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퍼블릭 하스피털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호주도 프라이빗 사설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한 명당 11명에서 한 12명 정도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프라이빗에서 일해보진 않았지만 제 와이프가 이제 학생 때 프라이빗에서 실습을 했을 때 경험에 의하면 11명에서 12명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니폼인데요. 이제 한국은 보통 제가 원하는 옷을 입고 병원에 출근을 해서 개인 락커룸이 있고 거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하죠. 하지만 호주는 개인 락커룸이 있음에도 락커가 있어요. 락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이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이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고 또 퇴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위생 문제에 있어서 좀 약간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그렇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들 자체도 유니폼 입고 다닌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고 뿌듯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니폼 입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응급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진짜 짤없이 저는 그 환자를 위해서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도리를 다 해야죠.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약간 그 법적인 문제에 이제 충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간호 이민 온 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습 다닐 때나 아니면 이럴 때 학교에서 유니폼 입고 밖에서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니폼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간호사인지 아닌지, 간호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 사태에 제가 그거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간호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유니폼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학생이다, 간호 학생이라는 그 유니폼이 또 있는데 그 유니폼을 입게 되면 나는 짤없이 간호 공부를 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간호사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응급 사태에 무조건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이겠죠. 호주는 무조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입니다. 이제 인수인계라고 하죠. 그 모닝 아침에서 이제 오후 시프트로 넘어갈 때 이 인수인계를 이 호주에서는 핸드오버라고 해요. 핸드오버. 무언가를 건네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환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 대해서 내가 돌본 환자에 대해서 그 다음 시프트에 시작하는 간호사한테 핸드오버를 하는 건데, 자, 아침 7시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납니다. 아침 근무는. 오후 근무는 2시 반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요. 11시에 끝나요. 밤 근무는 10시 45분에 시작해서 아침 7시 15분에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 장점이 무엇이냐? 끝나는 시간은 3시 반인데 제가 이제 핸드오버가 일찍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가도 됩니다. 단 다른 동료들도 핸드오버를 다 끝냈을 경우에, 근데 그때 시간이 끝내야 되는 시간보다 좀 빠르다. 그러면 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일찍 가는 경우도 있고 정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 호주에서는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제가 받는 페이에 더블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잘 제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버타임을 한다 해도 맥시멈 4시간 오버타임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진짜 아침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밤에 퇴근하고 그 뭐 밤 근무했는데 막 나이트까지 막 오버타임 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활이 이게 유지가 되고 아침 근무 끝나고도 뭔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이 많아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이 임금이겠죠. 호주는 이 간호가 유니온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간호 등급별로 또 레벨로 나눠놨어요. 뭐 Registered Nurse RN 같은 경우에는 RN 레벨 1, 2, 3, 4, 5, 6, 7까지 있는데 이 7에 도달하게 되면 그 위 계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 7의 임금을 계속 받는 건데, 이 퍼블릭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 임금이 매년 상승합니다. 제가 볼 땐 대략 한 1불 50에서 2불 정도씩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매년. 그거를 이제 유니온에서 맡아서 계속 이제 임금이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프라이빗에서 일할 경우에는 처음 제가 이 프라이빗 병원에 지원을 할 때 임금을 제기를 합니다. 나 얼마나 원한다. 그러면 그 임금이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중간중간에 매니저랑 뭐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임금을 올리지 않는 한은 이 퍼블릭 병원처럼 자동적으로 1년마다 올라가는 그런 랭킹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간호사들이 퍼블릭 병원에서 일을 하기를 가장 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퍼블릭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 진짜 은퇴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잘 안 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가.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퍼블릭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퍼블릭 병원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뭐 에이지케어 퍼실리티에서도 일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퍼블릭 병원 기준으로 휴가 1년에 6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주가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1년을 제가 배당된 시프트대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1년 후에 갈 수 있는 휴가가 6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일을 풀타임 일하고 휴가를 안 가고 또 2년 동안 또 풀타임 2년 동안 계속 일하고 그러면은 계속 이 휴가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3년 동안 휴가 한 번도 안 가고 뭐 4년 차에 휴가 간다 그러면 이제 막 3달까지도 쓸 수가 있고, 원하면 뭐 2달까지 쓸 수 있고, 제가 축적해 놓은 시간만큼 휴가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 반, 4년 차가 돼 가는데 그동안 휴가를 몇 번 안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와이프가 출산을 할 때 휴가 2달 써서 이제 휴가를 썼죠. 그리고 이제 퍼블릭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파터니티 리브라고 해서 그 여자분들 이제 출산 휴가,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 페이, 제가 일하는 일수만큼 받는 페이를 다 받아서 리브를 가는 경우에 1주.
근데 그거를 이제 하프로 받을 경우는 2주로 나눠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디벨롭먼트 리브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따로 뭐 스터딩을 가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갈 때 쓸 수 있는 리브인데, 이 리브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제 뭐 일을 많이 할 경우에 좀 더 빨리 많이 쌓이겠죠. 조금 하는 경우에 조금씩 적게 쌓이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뭐 세미나를 간다 그러면 그 이 리브를 쓰고 페이를 받은 상태로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뭐 아니면 제가 따로 뭐 스터딩을 하러 간다 그러면 이 리브를 쓰고 페이를 받은 상태에서 공부를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휴가 얘기했고, 이 디벨롭먼트 리브 얘기했고, 거기에 또 이제 sick leave가 있겠죠. 이 sick leave란 무엇이냐? 이 sick leave는 퍼블릭에서는 sick leave로 나눠지고 있고 family leave가 있어요. 둘 다 같은 개념인데, sick leave는 제가 아플 때 그 전화를 해서 아 나 오늘 아파서 오늘 아침 근무 못할 것 같아. 그냥 전날 밤에 전화해 최소 3시간 전에. 왜냐면 이 스타프 관리하는 센터에서 보충을 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못 간다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제가 내일 아침 근무인데 오늘 밤에 아파서 못 간다 그럼 전화해서 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식리브 쓸게. 그러면 이 식리브를 쓰는 건데, 식리브 축적된 만큼 제가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8시간이 축적이 됐다 그러면은 한 시프트에 8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식리브 쓰면 그 8시간 그냥 아파서 일은 안 갔지만 페이는 받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쌓아놓은 식리브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 리브, 뭐 와이프가 아프거나 애가 아프거나 할 때도 이 패밀리 리브 쓰게 되면 그 축적된 시간이 뭐 32시간 있으면 3일, 4일까지 쓸 수 있어요. 왜냐면 하루 시프트가 8시간. 그러니까 4일을 패밀리 리브 쓸 수 있는데, 그럼 그 4일, 32시간 4일 동안은 제가 페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축적된 게 없다, 다 써서 그 경우엔 페이를 못 받겠죠. 하지만 그래도 sick leave, 패밀리 리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퍼블릭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과 9월에 보너스가 들어와요. 이 보너스가 대충 한 700불에서 800불 사이 정도 들어오는데, 이 700불, 800불은 무엇이, 이 돈이 보너스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간호사를 하면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 이제 뭐 텍스트북 사거나 이런 자재, 이런 부수적인 비용에 쓰라고 이제 경력금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매년 3월과 9월 1년에 2번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말로는 캐시아웃이라고 하지만 페이를 받을 때 보면 이거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또 세금을 떼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엑스트라 머니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퍼블릭 병원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정기적 휴가는 6주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저 디벨롭멘탈 리브라고 해서 내 프로페셔널 리브가 또 추가가 되고, 파터니티 리브는 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풀 페이는 1주, 하프 페이는 2주, 그리고 sick leave, 뭐 패밀리 리브가 있고 보너스가 있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7개로 나눠서 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병원과 프라이빗 병원에서 일하는 데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퍼블릭 병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프라이빗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다음 영상 등에서 중간중간 찍는 중간에 이 퍼블릭과 이 프라이빗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돌아오는 영상에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 한번, 그리고 호주에서 간호사들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동영상을 또 이제 찍어서 올릴 예정인데요. 그럼 더 자세한 거는 그 영상에서 찍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 호주와 그리고 한국 간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이 호주에서 간호사로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 호주 간호 이민으로서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 영상 끝에 제 이메일 자막으로 달아 놓았으니까요. 이메일로 질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답변을 드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